11월 23일 월요일 밤 구해줘 스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장 굉장히 흐름 좋았습니다. 코스피 2,600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4거래일 내내 코스피 계속해서 상승해주더니 오늘 2,600선을 뚫어내줬는데요. 사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걱정이 컸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다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이렇게 빨간불을 켜내줬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1.92% 상승으로 2,600선 돌파입니다. 2,602선에 문 닫았고요. 코스닥 역시 0.36% 동반 상승하면서 873선까지 올려놓고 마감해줬습니다. 자, 우리 시장 외인들의 수급 계속 강하게 들어옵니다. 외인들이 13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 총 6조 원을 사들였는데요. 오늘만 해도 9,800억 이상의 순매수세 나타냈고요. 이렇게 코스피를 중심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지난주에 강했던 코스닥이 오늘은 다시 코스피에게 순서를 양보합니다. 외인과 기관은 덜어내고 개인들이 담았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에 1조 원가량에 달하는 외인들의 자금이 계속 유입되면서 이 유입세가 환율의 하락까지 이끌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오늘도 하락하면서 1,110원 선까지 수렴하는 안정적인 흐름 역시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총 상위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들 1위부터 15위까지도 일제히 빨간불을 켜면서 그야말로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외국인들의 힘으로 대형주들이 아주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자, 이 중에서는 단연 IT 투톱부터 봐야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외인들의 러브콜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4.33% 상승하면서 67,5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10만 원 선을 뚫어내려는 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3%가량 상승으로 10만 원 선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만큼 당연히 증권주들도 강합니다. 하나투자증권이 6.8%로 가장 강하고요. 키움증권, KTB투자증권도 4에서 5%대 상승, 삼성증권도 39,8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환율 하락 수혜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 달러 약세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수혜주들도 움직입니다. 대표적으로 해운주나 조선주, 철강주들 눈에 띕니다. 조선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시면요.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까지 일제히 강한 흐름 보였고요. 특히 이 가운데서는 삼성중공업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중공업의 수주 소식이 있었죠. 창사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2조 8천억 대의 수조 소식에 삼성중공업 쭉쭉 올라갑니다. 오늘은 15.6% 상승하며 마감한 부분 확인해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 화이자 관련주 살펴보시죠. 대표주로 제일약품과 우리바이오 꼽아봤는데요. 영국에서 화이자가 이번 주 내에 승인이 될 거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화이자 관련주들 다시 한번 꿈틀했고요. 제일약품이 19.4% 급등, 우리바이오도 장중 강했는데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6,010원 선에서 마감한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렇게 랠리 잘 이어가고 있는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종목까지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 유튜브로 한번 들어와 보시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검색하시고 지금 들어오시면요.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고 좋아요, 구독도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 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우리를 구해 주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월요일밤입니다. 이번 주 시장에 대응하는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 오늘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영우 이준기 전문가 나와 계시네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똑 부러지는 종목 분석 강자들입니다. 오늘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또 여러분들의 종목 구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께서 먼저 저희에게 구해줘 하고 외쳐주셔야 저희가 구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창 열어두고 있는데요. 자,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셔야 하고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좀 더 자세한 내 투자 성향을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문자란이 짧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셔야 되고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거고요.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글쓰기라는 버튼 있을 테니까요. 이 버튼 클릭하셔서 마찬가지로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이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어떤 종목 사야 할지 혼자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고민들 또 어떤 종목 사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들 계속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저희는 또 오늘장 오늘 하루 함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부터 한번 싹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코스피는 이준기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정리를 또 맡게 되셨습니다. 2600선을 뚫고 올라갔어요. 장 초반부터 강하게 슈팅이 나와서 쭉쭉쭉 잘 올라가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마냥 신나기보다는 약간 우려감도 있고요. 네. 또 연말까지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일단 오늘 코스피 한 단어로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DONE 완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글로벌 증시와 함께 더불어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다르게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미국 시장이 다우, 그리고 스탠다드앤푸어,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을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코스피 2% 가까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연말을 앞두고 고배당, 대형주 중심의 이제 배당 청약이 높은 기업들로 이제 수급이 몰리다 보니 대형주 위주,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위주로 수급이 몰렸고요. 그에 반해서 대부분 중소형주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오르고 코스피도 올랐는데 사실상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1000종목, 하락하는 종목도 1000종목 정도로 반반인 시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이 시장에서 상승 무게 물론 강하게 실릴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서는 먼저 이제 원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큰 요인인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워낙에 이제 원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워낙에 강하게 하방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강하게 하락하는 이 시장에서 조금이나마 하락폭을 줄이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보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워낙 강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봉 먼저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기준이 2018년 정도까지 나와 있고 이제 2020년 일봉상에서는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하다가 놓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주봉상이나 월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2018년 초기에 이제 정고점 코스피 지수가 2607포인트 기록한 이후로 오늘 다시 정고점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고점 부근에서 도달하게 되면은 현재 시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다시 한번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의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고점 2607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현재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이제 워낙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점 또한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현재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은 치료제, 백신 개발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올라왔었는데 앞으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고배당 성향이 강한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 유입이 다시 일어나시는데요. 돌파 이후에 일시적인 이제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올라갈 수 있더라도 단기적인 등락은 어느 정도 유념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는데요. 9월 달부터 일봉상의 9월 달부터 이제 코스피뿐 아니라 코스닥이 상당히 강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이제 기관의 강한 현물 매도가 한몫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외국인이 대거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어느 정도 시장 페이스보다는 외국인의 시장 페이스에 맞춰서 대응하신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앞으로 외국인의 향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결국 시장은 올라갈 수 있고 현재 시장은 코로나 발생 이전에 경기 회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조성된 만큼 앞으로의 현재 구간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밑그림은 언제 완성된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의 흐름은 백신, 치료제, 그리고 앞으로 대노의 이슈 고려하면서 잠깐의 등락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 시장 긍정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순간 던 끝났다라고 정리를 하셔서 이제는 이 상승이 끝났다라는 얘기인 줄 알고 시겁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외인의 수급도 중요하지만 치료제, 백신 아직 나오지 않은 이슈들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이슈들 체크하면서 좀 잘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단기 변동이 있더라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스닥 권영우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닥 시장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소 코스피보다는 힘이 약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873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또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지 여쭤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했는데요. 거의 마차다. 이렇게. 마차다. 네, 마차다. 네, 어떤 마차일까요? 보통 이제 마차가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제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오늘 코스닥 시장이 딱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마차처럼 끌려갔죠. 말은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말이었고 코스닥 시장은 마차였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이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외국인 자금의 방향성입니다. 지금 상당한 자금의 그 외국인 자금이 지금 선물옵션 시장에서 상방에다 베팅을 했죠. 그러니까 상방에다 상당한 베팅을 했는데 기관은 반대로 하방 포지션에다가 베팅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손익으로 따지면 외국인이 지금 선물 시장에서 약 3천억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약 3천억 정도 손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의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기관이 세대가 교체가 돼서 이렇게 좀 죽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을 정도로 기관이 지금 시장을 좀 잘못 판단하고 좀 고전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선물에다 상방 베팅을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로 지수 플레이를 시작하겠죠. 지수 플레이를 시작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주 시총이 무거운 종목들을 가지고 지수 플레이를 시작합니다.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통해서 또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내년에 또 빅 사이클이 온다. 또 호황이 반도체 호황이 이제 찾아올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이랑 같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끌어갔고요. 이런 코스피 시장의 분위기를 코스닥에 바로 이어갔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직 순환매가 안 나온 섹터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다음에 순환매가 안 나온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방향성이 지금 반도체라면 다음은 5G라든지 아니면 휴대폰 부품 쪽, 스마트폰 쪽, 그러니까 이쪽으로 방향성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지수 플레이는 계속적으로 무난하게 할 가능성이 크고요. 앞으로 선물 옵션 시장에서 상방 포지션으로 계속해서 베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 짓자면 시장은 무난하게 12월 정도 초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오늘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코스닥 차트입니다. 그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때가 헤드앤숄더 패턴이 좀 나오면서 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많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저는 반대로 지금은 박스권이고 언제든지 고점을 돌파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급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금 선물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수급이 지금 거의 11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죠. 기관은 반대로 하방에다가 지금 포지션 잡았습니다. 명확하게 두 주체가 포지션을 다르게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선물이랑 비슷하게 매수를 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선물과 코스피의 어떤 방향성이 일맥상통하다. 앞으로도 외국인이 선물을 계속해서 베팅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 플레이를 코스피를 통해서 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에서 코스피를 이어가는 흐름으로 개인 투자자 이런 어떤 손바뀜 현상으로 이렇게 좀 분위기에 따라서 오늘도 0.36%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반대로 1.9%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방에 대해서만 경직성을 확보하면서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로 코스닥은 이어질 것 같고 거래소 시장 쪽에서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라는 말이 끌고 가는 코스닥을 마차의 비유를 또 해주셨습니다. 사실 11월 들어서 전전주는 코스피가 이끌었고 또 바로 지난주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주더니 오늘 월요일 들어서 다시 한번 코스피가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코스닥도 다시 한번 올라주지 않을까라는 흐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순환매와 키맞추기 장세 이어질 것이다. 또 코스닥의 차례도 올 것이다라는 얘기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면서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된 오늘장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 미리 선점을 해봤는지 함께 성공 사례로 넘어가 보시죠. 자, 앞서 전문가 소개에서 짧게 수익률을 공개해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준기 전문가의 종목부터 수익률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전문가님, 첫 출연하신 지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수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앞서 제가 환율하라 소외주 이런 것들 언급하면서 철강주들 강했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함께 언급을 해드렸는데 자, 그 속에서 전문가님 종목이 또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동국제강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바로 14%가량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오늘장 8,340원까지 고가 터치하면서 저희 22%가량의 수익 잘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목표가를 8,500원 정도 잡아주셨었는데요. 조금 못 미친 모습이기도 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이 동국제강 같은 기업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브리핑 내용 그리고 투자 포인트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재 이제 세계 철강협회는 앞으로 철강이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이 기대됨에 따라서 철강 수요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를 내놓은 상황이고요. 그 여전히 오늘까지도 여전히 이제 미국 글로벌 증시는 메탈 마이닝 산업에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전방 산업, 자동차 수요가 여전히 늘어남에 따라서 이와 함께 철강 후방산업도 여전히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가 또한 같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의 차트 먼저 보시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국제강이 여기 보이시는 3월 달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6월까지 3개월 동안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조정세를 거쳤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로 이때 6월 달에 발생한 대량 거래가 아직까지 일봉상에서 어느 정도 좀 필적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고가 부근에서 매수한 주체가 아직까지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3월 달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상승세를 보이고 그리고 이제 6월부터 11월까지 거의 6개월간의 조정을 보이고 이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는 일단 여기 보이시는 7,350원 정도 가격대에 박스권 돌파하면서 오늘 대량 거래가 발생해 주었는데요. 이후에 일시적인 등락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후에 추가 상승은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전히 고가 6월달 부근의 거래량에 해당하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아직까지도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질적으로 뭐 글로벌 지표 PMI 지수도 그렇고 미국, 중국 모두 역사적으로 지표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바닥을 쳤다가 올라왔다는 의미인데 아직까지 지표는 좋지만 경기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기대감만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후에 이 주가라는 게 선행하는 성격이 있지만 여전히 낙폭이 여전히 크고 상승 시에는 정고점은 돌파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전에 짚어드린 목표가는 8,500원 부근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가격 잡으시고 이후에 돌파를 하더라도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주도 세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 형식으로 짧게 보시면서 목표가 잡고 대응을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8,500원까지 짧게 잡고 계속 더 보시면 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동국제강으로 수익 챙기셨을 우리 시청자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또 중간 점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지난주에 구해주신 종목들 중간 점검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해인을 또 구해주셨었어요. 사실 저희가 방송 규칙상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시초가의 매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줬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지금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해인 지금 사실 목표가 7,800원까지 좀 넓게 잡아주셨어요. 그만큼 길게 좀 더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위해서 흐름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해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말씀드리로 이제 이 종목은 앞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원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기업은 대부분 건설 기계 쪽에서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건설 기계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해 오고 판매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면은 판관비 측면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여파로 실적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에 실적 개선되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드렸고 그 다음으로 이제 코로나가 백신 치료제 개발되기에 앞서서 현재는 이제 그린 뉴딜이다, 디지털 뉴딜이다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해인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기계 쪽에서 상당히 큰 대규모 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원달러 하락 시에는 워낙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 것 더불어서 대규모 수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고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해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보여드린 차트랑 비슷하죠. 동국제강이랑 비슷한데 최근에 이제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추세가 이어가는 종목들 대부분 흐름이 비슷합니다. 다만 해인은 여기 보이시는 4월 달에 고가 5,240원을 최근에 다시 한번 매물 소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점은 꾸준히 높여가면서 꾸준하게 누군가를 사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240원 부분에서 주가 등락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아까 설명드린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더해서 이 해인의 자회사 해인산업이 이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상당히 비중이 작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 산업을 통해서 이제 생산하는 태양열 전력 대부분을 한국전력거래소에 납품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단말의 기대감을 통해서 여전히 그린이들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 태양광 이슈보다는 앞으로 환율 하락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이제 건설, 인프라 쪽으로도 조금 투자 포인트를 크게 잡으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목표가에 여전히 유효하고요. 조정 국면도 충분히 조정받은 만큼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실적도 좋은 기업이고 거래소에 상장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해인에 대한 기업 설명과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목표가 7,8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저희는 수익 챙길 때까지 한번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지난주 종목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오픈베이스를 또 구해주셨었어요. 자, 이 종목도 흐름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해인과 비슷하게 다소 아직은 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좀 거래량이 오전에 실려줬습니다. 슈팅이 한번 나와줬고요. 자, 고가 3,52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오픈베이스 이제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네, 오픈 베이스는 제가 설명드리기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사업 그리고 보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오픈 베이스라는 기업이 3월 달 저점 찍고 여전히 똑같이 동국제가 해인 똑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평균선은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진행하는 부분 말씀드린 대로 보안, 클라우드, 솔루션 이쪽을 집중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앞으로 비대면 산업이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이 되고 현재 2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또 대부분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시기 좀 제한이 되고 도시락을 드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 베이스 이 동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보안 그리고 클라우드 이쪽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비대면 산업이 규모 성장함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고 이평선상에서도 정배열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고 현재 시장은 단기적인 하방 가능성도 있겠지만 여전 상방 가능성 매우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봉상에서 저점을 기록한 이 20선 부근의 3,400원 부근 있죠. 이 3,400원 부근을 잠깐 이탈해서 주가가 흘러갈 수 있더라도 여전히 주가는 현재 시장 상황 고렸을 때 여전히 상승 가능성 매우 높고 현재 업황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 또한 여전히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은 분들이 뭐 걱정하신다더라도 드리는 종목들은 제가 미국 시장 모두 분석해서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픈 베이스도 함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권영우 전문가의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한국카본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역시 지난주에 구해주신 종목인데요. 지난주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좀 매기가 쏠렸다 보니까 코스피 종목이었던 이 종목 같은 경우 다소 좀 시시했습니다. 좀 심심하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좀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자, 마감대까지 쭉 올라주면서 5.7% 상승으로 마감해줬는데요. 한국카본 이제 좀 상승 시작일까요? 어떻게 볼까요? 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심심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네. 제가 오늘 시황에서 코스닥을 이제 설명드리면서 외국인 자금에 대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한국카본은 지금 외국인이 거의 20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LNG 운반선용 그 단열 판넬 그리고 탄소 섬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조선 기자재 사업이죠. 조선 기자재 사업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이제 철강 쪽, 조선 쪽, 해운 쪽을 포트에 구성을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국카본을 공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한국카본의 차트를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이 전고점 부근을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지금 거쳤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심심하게 좀 이렇게 눌렸던 이런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사실 저는 좀 무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수급이 거의 아까 제가 선물 옵션에 대해서 수급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지금 매수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하방에 대해서 외국인이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고 오늘은 특히나 기관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카본은 아직도 목표가가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목표가 13,000원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한국카본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국카본 역시 이제 시작으로 보입니다. 목표가 13,000원 잡아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수익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요. YIK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꺼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난주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사실 아직도 조금 더 움직여줬으면 하는 흐름입니다. 지금 4.3%가량 최고가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목표가까지 아직 좀 남아 있어요. 근데 전문가님 오늘 장 막판 들어서 이 삼성전자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공시 나왔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YIK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연일 고가를 지금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를 포트에 못 담으신 분들이 정말 배가 아프실까봐 제가 공개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YIK라는 종목입니다. 차세대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고요. 낸드 그리고 디램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내년에 반도체 빅사이클이 오면은 적어도 12월 중순 그리고 12월 말 안에는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오늘 이제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당연히 수주 공시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고점 부근 6,650원이 1차 저항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주가가 하방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돌파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점도 지금 깨지 않고 무난하게 추세를 나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또 역시나 또 수급적인 측면 안 볼 수가 없죠.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외국인이 이거는 4,210억 정도를 지금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기관에서 오히려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컨트롤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기관의 수급을 기대하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 YIK라는 종목을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에 대해서 기대를 해봐도 좋은 종목입니다. 네, 여기 YIK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오늘 공시가 또 나온 만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나 궁금하실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YIK 목표가 8,400원까지 본편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성공 사례 중간 점검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자, 계속해서 쭉쭉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 전문가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상승과 하락, 종목 수는 반반 정도였기 때문에 체감상 이 상승이 안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 문자와 게시판으로 계속해서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 남겨보시고요. 이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종목들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번이고요. 지금 바로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라고 짧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자세한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남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자세한 업종이나 테마 또 투자하시는 기간에 대한 내용들 남겨주셔도 좋은데요. 자, 그런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 있죠.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주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바로 게시판 넘어오시고요. 아래 쭉 내려가셔서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고 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내일장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요? 하는 질문들 계속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게시판에도 종목 추천하고 짧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계속 사연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동안에 벌써 사연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사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로는요. 구해줘 하고 외치고 계시는 분 보입니다. 끝번호 4456 박남재 시청자님의 사연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헤어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는 박남재라고 합니다. 증시가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런지 알 수가 없네요. 구해줘 스탁에서 나온 종목들로 그동안 많이 수익을 봤지만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추운 겨울 이겨낼 수 있는 종목으로 구해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자, 박남재 시청자님 잘 와주셨고요. 한번 사연 정리해 보시죠. 구해줘 스탁이 지금 200회가 넘어섰는데 헤어 디자이너분은 또 처음 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구해줘 하고 외칠 분 권영우 전문가에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일단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고 하시고요. 추운 겨울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종목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따끈
따끈따끈한 종목 하나 주시죠. 네, 따끈따끈한 종목 하나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공개해드릴 따끈따끈한 종목은 와이팜이라는 종목입니다. 와이팜이라는 종목은 무선 통신용 고효율 전력 증폭기 제조회사입니다. 스마트폰 탑재되는 전력 증폭기 모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 다변화를 하고 있어서 스마트카 분야에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이랑 지금 거래 고객사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5G 투자 확대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네, 5G 투자는 여러분들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죠.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이 트래픽 사용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지국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5G 케이블망이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력 증폭기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사실 RFIC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RFIC는 무겁기 때문에 제가 와이팜으로 좀 더 가벼운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와이팜이라는 종목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최고가 22,200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연속적인 어떤 지지 구간이 설정이 되었었죠. 그러나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이평선을 전부 다 깨버렸죠. 깨버리면서 5일선을 쌍바닥 만들어주는 이런 흐름이 나와줬고 이 지지하는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이런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팜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5일선의 양바닥을 그린 후에 그 다음에 21선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더군다나 이런 돌파하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온다면 지금 여기서 한 번쯤은 공략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자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목표가는 제가 22,2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전고점 부분까지 설정해드리겠습니다. 22,200원 잡아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13,500원 부근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권영우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 와이팜으로 구해주셨습니다. 자, 전고점 부근님 목표가 22,2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하단으로는 13,500원 잡고 대응 잘 하시면서 수익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다음 사연 열어보도록 하죠. 함께 찾아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저희 구해줘 스탁 첫 방문이신 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H2라는 닉네임의 사연 한번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우연히 보고 처음 남겨봅니다. 현대 기아차가 해외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다는데 앞으로 수소 전기차가 나오게 된다면 혜택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하나만 요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화면으로 사연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 또 좋은 종목 구해드려서 우리 애청자님 되실 수 있도록 한번 이준기 전문가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구해줘 스탁 처음 오신 분인 만큼 잘 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소차, 전기차라는 키워드 던져주셨고요. 현대 기아차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것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네, 먼저 H2님이 말씀해 주신 이제 수소차 관련주 하면 요즘 이제 시장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상당히 좀 시기적절한 좀 요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금요일인가요? 목요일 전날, 금요일 전날이었을 겁니다. 그때 미국 장에서 테슬라랑 니콜라가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섹터 종목들 상당히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동아화성이라는 기업입니다. 이게 동아화성이라는 기업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팩, 그리고 가스켓을 주요 매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현대 기아차 말씀해 주신 기업이죠. 현대 기아차랑 제너럴 모터스, GM의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줄곧 말씀드렸지만 4분기부터 중국의 경기 회복이 기대된다 말씀드렸죠. 이 기업이 중국의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법인에 대해서 이제 공장 가동률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면은 동사 또한 코로나 여파에 위축되었던 실적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고 주가도 같이 기지개를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차트상에서 일봉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아성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이시는 7월 21일 날에 이때 고가가 1,100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1,100원대 빨간 선을 보시면요. 지속적으로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주가가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에 이제 2차 전지랑 수소차 관련 기업들 강세를 보였는데 이때 동사 또한 이입선을 돌파하면서 1,100원을 돌파했고 오늘 좀 이상적인 모습의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는 이제 거의 강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어느 정도 1,100원의 매물 또한 소화도 됐고 그리고 조정 기간도 충분하고 모멘텀도 앞으로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청해 주신 이제 수소차 관련 이슈랑 종목이랑 시기도 딱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말씀드리면은 좀 크게 잡아보겠습니다. 정부 정책 수혜주기도 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크게 15,000원 정도 잡아보겠고요. 손절가는 9,000원 잡고 대응 이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의 사연에 정말 딱 맞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 기아차와 GM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아화성 구해주셨고요. 자, 목표가는 좀 넓게 잡아주셨습니다. 15,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9,000원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또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샵 9100으로 종목 추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사연 열어보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게시판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김영기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구해줘 전문가님들 항상 감사드려요. 앵커님도 한 종목 공개 부탁드려요 남겨주셨고요. 쏠쏠한 테마주나 단기 종목 하나만 구해주세요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자, 김영기 시청자님의 사연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자, 우리 시청자님, 전문가님께 여쭤보는 게 나으실 겁니다. 제가 종목 공개해봤자 큰 도움이 안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바로 권영우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좀 쏠쏠한 테마주나 단기 종목 원한다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엔 어떤 종목 구해주실까요? 쏠쏠한 단기 테마주는 아무래도 일정이 잡혀있는 종목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25일 날 이제 그 디멘시아 엑스 포럼이라고 세계 3대 치매 포럼이 있습니다. 이 치매에 관련한 기업들이 당연히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이큐어라는 종목입니다. 네. 아이큐어는 도네 폐지 패치를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요. 이 도네 폐질은 치매 치료제 성분으로 이 아이큐어가 최초로 치매 치료제를 이 도네 폐질이라는 성분을 통해서 패치로 개발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25일 날 치매 포럼이 있으니까 전후로 분명히 강세가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종류의 패턴은 패턴을 뭐라고 말하냐면 컵앤핸드 차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그잔 손잡이라는 패턴이죠. 약간 머그잔처럼 생겼죠. 네, 머그잔처럼 생겼는데 이 손잡이 부근에서 공략을 하면은 주가가 전고 좀 돌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법으로 그런 기법의 차트입니다. 분명히 지금 저항받았던 부분이 여기도 한 군데가 보이고요. 지금 또 이렇게 윗꼬리 캔들이 나와주면서 저항받았던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가가 밀리지 않고 이 부분에서 지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당연히 추세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높고 25일 전후로 빠르면 25일 그리고 늦으면 한 다음 주 정도까지도 주가가 한번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68,800원 잡겠습니다. 68,800원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55,000원 잡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단기 테마주 일정이 있는 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아이큐어로 구해주셨습니다. 자, 상단으로 68,80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5,000원 잘 적어두셨다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사연 또 열어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또 구해줘 하고 외치는 분이 있습니다. Somebody Help이라는 닉네임의 사연 열어보도록 할게요. 경기 회복이 된다 뉴스에서 말이 많은데 어떤 업종이 좋을까요? 사람들이 삼성전자만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자,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보시죠.
경기 회복이 될 경우에 어떤 업종이 반응을 할지 이준기 전문가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도 한 종목 구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종목 구해주실까요? 네, 먼저 경기 회복하면은 제가 앞서 언급한 동국제강처럼 철강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도 이 동국제강과 연관이 있는 업황의 기업입니다. 소개드릴 종목은 이제 황금 ST라는 기업인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국제강과 마찬가지로 철강 금속 업종에 속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이 진행됨에 따라서 철강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해당 부분 투자 포인트로 잡고 접근하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아까 이제 동화성 언급 드릴 때 현재 이제 테슬라랑 니콜라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전기차, 2차 전지 눈여겨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가운데서도 양극재 생산의 필수 원료인 니켈을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니켈이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판관비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겠고, 판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양극재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더 많은 니켈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금 ST라는 기업이 경기 회복이 되는 수혜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 ST라는 종목은 일단 간단하게 일봉상의 차트 보시면서 언급 드리면은, 이전에 이제 6월 달 부근에 여기 보이시는 6,950원 정도 가격이죠. 이 가격대에서 주가 등락을 반복한 이후에 오늘 다시 한번 5일선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20선 이동평균선 상에서도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한 흐름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아니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 일시적인 조정을 볼 수 있겠지만 재차 상승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고, 발생한 8월의 대량 거래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도 좋고 현재 글로벌 트렌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단기로 8,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되, 손절가는 전저점 부근 6,400원 잡고 대응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철강 금속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소개해 주셨네요. 황금 ST 구해 주셨고요. 자, 목표가 8,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6,400원 잘 잡고 대응하시면서 수익 잘 챙겨보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또 아직 사연이 안 나왔는데 끝이 나면 어떡하지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 저희가 사연창은 계속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샵 9100번으로 문자 계속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종목 추천 구해줘 하고 계속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게시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보시고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셔서 첫 번째 페이지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셔서 게시판 넘어오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사연들 남겨놔 주시면 저희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TN 혹은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준기 권영우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밤 11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